안녕하세요. 2025년 세무사 합격생 홍인기입니다. 동기가 조금 독특한데요. 저는 원래 교육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이제 학생 과외를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세무사 쪽이나 회계사 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고 도전해보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하셔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무사 시험을 하겠다고 이제 입문 강의를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김문철 교수님의 기본 강의를 한번 들어봤는데 기본기부 탄탄하게 가르쳐 준다는 게 너무 느껴졌었고요. 그때 소득세법 강의를 들었었는데 이런 사회생활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세법에 녹아있구나 라는 것을 세법을 잘 모르던 저에게도 너무 쉽게 설명해 준다고 느꼈기 때문에 바로 이지 세무사 아카데미에 등록하였습니다. 제일 강조하고 싶은 점은 2차 시험에서 가장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지 아카데미 교수진은 다 기본기부터 끌어올리면서 2차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1차 강의를 곱씹어서 들으면은 2차까지 풀 정도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지 아카데미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학교를 다녔다 보니까 이제 한 6시까지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6시 이후에 7시부터 11시까지 인강을 듣고 아침에 한 새벽 6시 정도에 일어나서 수업이 있기 전까지 이렇게 인강을 듣는 식으로 처음에 입문을 시작했었고, 방학 때는 학원에 현강을 등록했었잖아요. 여기에 좋은 커리큘럼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을 듣고 이후에 저녁을 먹고 와서 7시부터 11시까지 자습을 하는 식으로 스케줄이 진행됐습니다. 2차 시험 앞두고 한 2개월 남았을 때부터 마지막 막판 스터디를 시작을 했고요. 저는 이제 걸어다니면서 스터디를 하는 거를 즐겼어가지고 학원에 아는 형과 함께 을지로 삼가를 걸어다니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의 스터디를 더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점심 저녁 스터디라고 친구와 함께 점심과 저녁을 먹으면서 단원을 하나씩 끝냈던 것 같습니다. 2차 스터디를 통해서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이 글로 쓰는 거에 이제 직행돼가지고 세법학 점수가 꽤 높게 나왔습니다. 1차 딱 끝나고 합격했을 때 스터디를 처음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스터디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꼭 필요하다고 느끼긴 했어요. 그래서 뭘 공부해야 되지? 스터디 진행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같이 스터디 하는 분들과도 의견 충돌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 라는 충돌이 있어서 솔직히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냐 하면은 같이 모여서 제대로 계획을 짜보자 해서 이번 주는 법인세, 다음 주는 소득세, 그거를 먼저 한꺼번에 짜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잡히고 세법 파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면서 그게 좀 극복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7월 반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심화 강의를 꼭 듣는 것을 추천드리는 게, 심화 강의를 인강으로 안 듣고 이거는 꼭 현강으로 들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현강으로 들었는데 그것이 2차 점수로 직결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세무회계 심화 강의에 다 나와서 시험을 다 쳤었는데 그때마다 성적이 상승되는 게 느껴졌고, 결국에 작년에 세무회계가 좀 어렵게 나왔었는데 그걸 좀 고득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추가적으로 한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인강으로 중급회계랑 세법을 같이 신청을 해가지고 행정소송법 재정학을 듣지 않는 다른 시간대 아니면 주말 시간대를 이용해서 조금 빨리 들어야겠다 해서 회계세법을 조금씩이라도 계속 듣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것이 1차를 조금 더 빠르게 합격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제 회계와 세법 같은 경우는 저는 순서를 중요도별로 나눴었는데, 일단 재무회계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를 한 달 정도 잡고 처음에 들었었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원가회계, 그 다음에 한 달 동안은 세법해서 이런 식으로 3달에서 4달 정도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학원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면 좋은데 더 역량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학원의 인강들을 더 들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만의 비법은 아닌 것 같은데 기출을 반복적으로 돌리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이제 학원생들은 무조건 모의고사만 돌린다던가 교수님들의 객관식 문제집만 계속 돌린다던가 하는데요. 저는 그것과 다르게 문철쌤도 이제 기출문제집이 있고 회계 교수님들도 기출문제집이 있는데 그 기출문제집을 계속 반복해서 풀었는데요. 한 6번 정도 돌리니까 이게 어떻게 나오겠구나
라는 게 좀 생각이 들었고 그 덕분에 1차를 좀 안정적으로 붙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2차 시험 1개월 정도 앞두고는 이제 학원 친구와 함께 아침에 9시부터 이제 12시까지 회계학 1, 2부를 기출을 시간에 재서 풀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피드백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세법학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스터디를 통해 보강을 한다던가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등의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회계학 1부가 꽈라게 됐었는데요. 제가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회계학 1부 2차 문제를 계속 푸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본 강의를 한 번 더 들어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은 2차 시험이 문제를 다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본기가 탄탄해야지 그것으로 응용해서 2차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뤄내려면 기본 강의를 그냥 많이 듣는 게 아니라 꼼꼼히 곱씹으면서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회계 교수님의 최정인 교수님을 들었었는데요. 최정인 교수님의 장점은 기본기를 강조하시고 2차 강의를 들으면 더 넘치게 준비를 할 수 있어가지고 무조건 점수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2차가 한 100 정도라고 하면은 최정인 쌤의 장점은 120%까지는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무조건 재무회계 쪽에서는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맞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세무회계는 김문철 교수님을 들었었는데요. 무조건 법문, 기본기부터 이제 끌고 와서 나중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까지 키워주시는 그런 것에 이제 숙달되신 분이라 배울 게 너무 많은 해결 능력이나 기본기나 모든 게 완벽하신 분입니다. 원가관리에게는 이장규 교수님을 들었었는데요. 이장규 교수님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1차 강의를 진짜 깊게 들으면은 2차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단순한데요. 원가관리 회계 같은 경우는 이제 길게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길게 써보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느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이장규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십니다. 이병현 교수님의 장점은 컴팩트한 강의입니다. 세법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컴팩트하게 잡아줄 수 있는 교수님이 필요한데 그것에 가장 적합하신 게 이병현 교수님이 아닌가. 또한 이번에 쓸 수 있는 세법학이라는 교재가 나왔어요. 제가 그걸로 2차 데뷔를 하였는데요. 유튜브에 강의가 올라와 있단 말이죠. 지하철을 타면서 10분씩 이병현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병현 교수님의 강의가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잘 썼던 것 같습니다. 최정인 교수님께 가장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일단 맨 처음으로 동차 때 재무회계를 18점을 맞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합격권에 안정적으로 들 수 있게끔 끌어올리신 분이 최정인 교수님이라고 생각하고요. 고마움을 느낀 이유는 매 수업 시간마다 쉬는 시간에 가서 질문을 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되냐? 교수님 강의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제가 부족해서 몰랐던 것들을 질문했는데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제가 스펙업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제 교수님 덕분에 재무회계는 확실하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정인 교수님한테 질문을 자주 하러 갔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좀 잘난 줄 알고 이제 질문들 이런 풀이는 안 돼요? 이런 풀이로 하면 더 빠를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질문들을 최정인 교수님께 초반에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점수는 잘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너 같은 애들 많이 봤다. 그렇게 하면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그게 전형적인 삼수생, 사수생이다 라는 말을 듣고 솔직히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내가 점수가 오르지 않는 게 그냥 계속 풀이만 생각해내고 빠르게 풀려고만 하고 아, 이런 게 진짜 문제가 되구나 라고 느껴서 기본서부터 다시 한 번씩 풀어보면서 교수님께 이게 왜 이렇게 돼요? 이 이론이 왜 나오는 거예요? 라는 것을 위주로 질문을 바꿨더니 성적이 학원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도 이제 40점대에서 한 50점대 후반대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여기 현강을 들으면서 어떤 누님이 하는 방법을 따라 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교수님들 책에 문제집 있잖아요. 문제집을 풀 때마다 틀린 거를 체크를 해놔요. 그러니까 한 번 틀렸으면 1이라고 체크를 하든지 아니면 뭐 별표를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회독할 때 또 틀리면 거기다가 또 이제 별을 한다든지 나만의 표시를 해놔요. 아, 이건 몇 번 틀렸다라고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풀다 보면 맞는 거는 맞고 틀린 거는 계속 틀린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내가 극복해야 될 문제다 라면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하나하나씩 쌓아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못 풀 수 있는 거 아니면 풀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은 못 푸는 문제를 하나하나씩 없애나갔다는 느낌으로다가 이제 체크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습관 같은 경우는 일찍 자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공부 끝나고 집 가면은 한 12시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 그냥 잘 준비를 하고 무조건 바로 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놀다가 1시 반, 2시 이렇게 돼서 자면은 다음날에 너무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논다기보다는 늦어도 1시 정도에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때 공부를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케줄 관리 관련해서는 학원 스케줄이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학원 커리큘럼대로 9시부터 4시까지 그 커리큘럼대로 잘 따라가면은 저는 2차까지 합격하는데 지금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4시 이후에 학원에서 수업 들었던 것을 복습하고 곱씹어보는 시간을 무조건 가져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멘탈 관리는 제가 잘한다고 항상 각인을 시키세요. 나는 못하지 않는다. 내가 이 시험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이 나를 싫어하는 거다. 나는 이 시험과 싸워서 이겨야겠어. 시험 공부하면서 나는 그냥 전투력이 올랐어.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겠다. 계속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성장의 경험이 중요한데요. 그 성장의 경험이 큰 동기가 되는데 그냥 매주 시험 보는 게 있으면 참여해서 시험 꼭 보세요. 그래서 성적이 계속 올라가거나 뭐 떨어지더라도 교수님께 꼭 상담을 받으세요. 그리고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점수가 조금씩이라도 오르거든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번에 60점이면 다음엔 70점까지 한번 맞아볼 수 있을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지 맞을 수 있을까? 라는 동기가 생겨요. 동기를 계속 가지면은 자신감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를 보면 아시겠지만 학교 재학하면서 2년 만에 붙었습니다. 실은 자랑은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학원 커리큘럼 따라가고 계속 열정을 보이면 시험과 싸워서 이기실 수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그 학교에 다니는 후배들한테도 말을 하는데요. 아직 늦지 않았다. 2년 진짜 빡세게 잡고 해라. 그러면 붙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이지는 합격이지!